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민감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폰지 사기가 보이실 텐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비비 분석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평범한 회사였지만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후 투자자들이 회사를 ETF처럼 보기 시작하면서 언론 미디어에서 비트코인 황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꽤나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집중 투자 전략은 업계에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심각한 붕괴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먼저 마스가 폰지 사기라고 주장한 인물인 제이콥 킹이라는 52만 트위터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초대형 크립토 인플루언서가 한 가지 사진과 함께 설명합니다. 마스는 전형적인 거대한 사기 모델이며, 이는 3년 전 암호화폐 시장을 붕괴시킨 FTX 사태, 앨런 버니메도프 사태보다 훨씬 거대한 거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사진 한 장을 통해 현재 마스의 자금 순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매집용 부채를 발행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를 시장에서 호재로 여겨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을 채택한 회사인 마스 자체도 주가가 상승합니다. 마스가 상승하면 지수 편입되어 있는 지수 가중치가 올라가며 신뢰가 형성되는데요. 스트래티지는 이를 이용해 비트코인 매수용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수 세 가지 모두가 상함으로써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매집용 자본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이 사이클링은 현재 무한 반복이 되고 있으며, 이것의 치명적인 단점은 비트코인과 주가가 상승할 땐 이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만 지금처럼 관세로 인해 주가가 주춤거리거나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타임라인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스트래티지는 5년 전인 20년도부터 꾸준히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하며 25년 4월 4일 기준으로 회사는 총 52만 8,185개로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2.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는 회사에 굴러다니는 순 유동성이 아닌 전환사채와 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으로 지난달만 보더라도 한 번에 2조 2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요. 이는 주식 판매와 우선주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 전 재산을 털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비까지 모두 동원하여 꽤나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며 현재까지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오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왜 붕괴 위험이 있는지 현실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팩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줄임말로 마스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마스는 전환사채, 우선주, 담보대출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현금 유동성 자산이라 보긴 어려운데요. 이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꽤나 많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이는 추가 담보 요구, 더 나아가 마진콜 또는 강제 청산 위험까지 우려할 수 있는데요. 결과는 강제 매도가 발생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마스 주가도 덩달아 떨어지며 최악의 경우는 최소 수십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로는 채권자와의 신뢰 붕괴로 마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정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마스 주가에 따라 신뢰가 형성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마스 주가와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지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지 재정 안정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의문을 품게 된다면 신규 자금 조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는 차입 연장 또는 신규 자금 조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 번에 수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마스의 비트코인 매수 권한 제한이 생기며, 이는 유동성 위기로 신규 자금 조달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희박한 확률로 SEC가 회계 감사에서 회계 투명성에 의심을 가지고 물어뜯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갠슬러가 떠난 SEC가 마스를 물 이유는 없을 것 같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마스의 재정 현황이 의심되는 순간 SEC가 고민할 여지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마스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과거 전과자가 될 뻔한 사례가 2번 정도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SEC 또한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마이클 세일러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 큰 법적 문제가 2번 있었는데,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닷컴버블 당시 회계 부정 사건은 SEC가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스는 1999년부터 1년 동안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마스 주가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SEC가 개입하여 조사한 결과 마이클 세일러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에 세일러는 3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전과는 남지 않았는데요. 당시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SEC가 합의 안 했으면 형사 기소가 되고 세일러는 전과가 남았을 뻔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건으로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마이클 세일러는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세금 회피를 위해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척하며 마스를 등에 업고 위장했는데요. 이 또한 명확히 탈세 유죄로 판단하여 마이클 세일러는 4천만 달러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두 차례의 SEC가 개입하는 묵직한 사건을 세일러가 주도한 이력이 있어서 SEC가 마스라는 기업을 언제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뢰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현재 마스의 알고리즘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알고리즘이 유지되는 아이러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인데 마스 주가만 떨어지게 된다면 안전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것 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스는 23년도부터 25년 오늘날까지 신규 주식 발행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 동일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찍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마스는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 전환사채 발행 및 대출을 많이 활용했는데 담보 자산은 보통 비트코인으로 하지만 회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에는 주가가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되기에 마스 주가가 지금처럼 급락하게 된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신규 대출 및 채권 조건 악화로 금리는 더 오르고 대출 규모는 더 작아져서 마진콜 트리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 단점이 존재합니다. 요약하면 스트래티지는 회사 주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방어하면서 상승해야만 정상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둘 중 하나라도 크게 붕괴된다면 회사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회사는 가격이 하락할 때도 안전해야 하는데 마스는 이러한 특성으로 이것과는 거리가 먼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엔비디아 GPU 성능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은 애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이폰 성능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과도한 회사채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며 순수 가격 변동성에 따른 알고리즘으로 뭐 하나라도 하락하게 될 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스트래티지의 무기라고 볼 수 있는 담보 대출을 통한 비트코인 매입의 규모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스트래티지를 회사를 담보로 레버리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세일러는 잘못하면 회사가 붕괴되며 금융시장에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득이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세일러는 쉽게 설명하면 달러 구매력 하락을 전망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채 금리는 낮게 빌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수익은 기하급수적일 테니 세일러는 이를 두고 역사상 최고의 차익 거래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 더 쉽게 설명하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성공하면 수백 퍼센트 수익, 실패하면 기업의 붕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주가와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올라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작동된다면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대 주주이기에 주가가 오르면 땡큐 비트코인도 개인적으로 수천 개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 보유 자산 또한 수백억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 명분으로 세일러는 자연스럽게 본인과 기업 이미지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며 비트코인의 성공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글로벌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비트코인을 17년도부터 꾸준히 매수해서 오늘날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이런 내용들이 반갑지만은 않지만 과거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팬데믹 등등 다양한 경제 쇼크는 남들이 부정하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 알고리즘 시스템을 중립적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스트래티지가 붕괴된다고 한들 비트코인 가치가 소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충격은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FTX와 루나 사태처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항상 투자를 임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상승론자이기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비트코인이 폭락하게 된다면 수중에 있는 현금과 모든 대출을 끌어와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 그는 한 끗 차이로 희대의 사기꾼이 될지 아니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